자, 그 다음에 일변화예요. 자, 저도 지금 조금 감기가 걸렸는데 일교차가 있고 너무 심하면 일교차 심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작물은 일변화는 좋아요. 그래서 일변화 같은 말로 변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최저 기온 언제일까요? 바로 해 뜨기 직전이고요. 가장 더울 때는 언젠가요? 고온 오후 2시경이에요. 그래서 일교차 이게 뭐예요? 하루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그 차이가 일교차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너무 아프고 막 힘든데 작물은 이 변온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온은 어떻게 한다? 작물 생육을 변화시킨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걸 변화시키냐면 총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람, 싹 트는 거래요. 앞서서 주간과 야간의 온도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동화물질, 광합성 생성물질을 축적합니다. 축적. 자, 우리가 계속 만들면 뭐예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축적하는 게 있고, 또 생장, 자라나기도 하고, 덩이뿌리, 덩이줄기, 인경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받고, 개화, 꽃이 피고요. 그다음에 결실, 우리가 과실에서 이렇게 이제 결실 그런 것들 맺혀지는 거, 또 성, 암꽃, 쑥꽃 이렇게 달라지는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탁 잡아놓으세요. 첫 번째, 변온. 작물이 싹 틀려면요, 변온, 온도 차이가 약간 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발화가 빨리 됩니다. 자, 물론 일정하게 그런 온도가 필요한 작물도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작물들이 낮과 밤의 온도가 달라야 싹이 더 잘 틉니다. 자, 그럼 동화물질 축적. 일변화, 일교차가 크면요, 낮엔 뜨겁고 밤에는 좀 시원하고 하면은 이 축적이 많아져요. 쌓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작물들은 계속 24시간 호흡을 합니다. 호흡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 생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밤에 좀 춥잖아요. 그럼 저장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적, 이렇게 저장한다. 이걸 생각해 주시고요. 반대로 생장은요, 일교차가 작으면, 일변화가 작잖아요. 그럼 동화물질 소모가 왕성해지기 때문에 생장이 빨라요. 그래서 스마트팜에서는요, 우리가 작물을 빨리 키우고 싶다. 그럼 야간의 온도를 좀 높여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밤에 호흡이나 이제 에너지 소모가 빠르면서 이렇게 그런 양분들이 성장을 위해서, 생장을 위해서 이제 붙어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고구마는 궤근, 감자는 궤경 앞에서 배우셨죠? 자, 그리고 마늘은 인경 이런 것들도 변온에 의해서 더 크게 발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 작물들을 크게 하고 싶다. 그럼 땅속의 그 일교차도 좀 좋게 해야 되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심으시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라는 저온이 경과된 후 비늘줄기, 인경이 분화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봄에 고온 장일이 됐을 때 이렇게 비대해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온도와 일장이 변화됐을 때 성육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구마는 저온, 그 다음에 감자도 저온, 그리고 마늘도 저온 다음에 고온 장일일 때 이렇게 분해가 더 잘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자, 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꽃 사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데, 그 꽃을 살 때 일반적으로는 변온이 커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면 이렇게 축적이 단위 되면서 그 꽃의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런데 맥류 별표. 자, 맥류에 뭐 있었죠? 보리, 밀, 호밀, 귀리. 보통 추파 맥류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해서 이게 수확할 때가 언제쯤이에요? 봄이죠. 그렇기 때문에 봄이 우리가 고온이고 장일일 때, 이럴 때는 변온이 작죠. 우리가 맥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온이 작아야지 출수와 개화가 촉진됩니다. 출수 또 나왔죠? 이삭 부분 생기는 거, 뿅 하고 나오는 거.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일교차가 큰 게 좋지만 맥류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 변온이 작은 것이 출수 개화가 촉진됩니다. 그거 한번 헷갈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결실입니다. 가을에 결실하는 작물은 대체로 변온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에 수확하는 그 작물들이 좀 맛있죠. 자, 콩도 마찬가지예요. 밤의 기온이 20도 정도일 때 꼬추리가 맺히는 비율이 좀 높고요. 자, 특히 박과채소. 짜잔. 자, 박과채소는 어떤 채소예요? 자웅동주. 따라해 볼까요? 자웅동주 이화입니다. 그 박과채소 안에 내가 박과채소 모종 하나 샀어요. 그거 딱 심었는데 저온 단일이면은 암꽃이고 고온 장일이면 숫꽃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박과채소 예를 들어서 수박을 키웠는데 수박의 저온 단일이 돼 암꽃이 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겠죠. 자웅동주 이화. 한 개체에서 다른 꽃, 암꽃이 많아져야 되니까 저온 단일로 우리가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의 온도와 땅의 온도, 수온, 지온, 요거를 볼게요. 자, 수온의 최저 시간은 일반 기온보다 2시간 늦게 오고, 수온의 최고 시간은 일반 기온보다 2시간 늦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죠. 또 땅의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2시간 늦게 온도인데, 특히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수분이 많은 이제 백토의 경우에는 하얀 흙은 기온보다 좀 낮고, 건조한 흙토는 기온보다 좀 높죠. 그래서 우리가 검은 색깔 옷 입으면은 좀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니까 덥고 이런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또 작물의 체온은 밤이나 그늘에 있는 작물의 체온은 흡수하는 열보다 방출하는 외부로 나가는 열이 많기 때문에 기온이 좀 정말 더 낮고, 여름이나 이럴 때는 체온이 흡수하는 열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방출한 열보다 우리가 흡수한 열이 높기 때문에 기온보다 작물체의 온도 딱 측정해 보시면 온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작물 체온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셔야겠죠. 또 만약에 바람이 없어요, 공기가 습해요, 작물이 또 밀식해서 이제 재배하시면은 작물체 온도가 상승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잘 키우려면은 바람이 잘 통해야 된다, 시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온도와 대기와 연관이 있습니다.